한진해운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정의에 반하는 활동을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해 금융사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000만 대를 넘어서며 5분기 연속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강강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2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2포인트 오른 1979.9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기관의 매도로 인해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며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와 관련된 분석이 엇갈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방향을 잡지 못하며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1,331억 원어치를 순매도에 나서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건설업, 운송장비 등이 상승했지만 통신업,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올랐지만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내렸습니다. 네, 증권사 순이익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즉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62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2,400억 원 규모로 2011년보다 43.9%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3,150억 원 이후로 최저치인데요. 이처럼 증권사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식 거래량이 감소해 수탁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식 거래 대금은 1,560조 원 규모로 2011년과 비교해 30.7%가량 줄면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수탁수수료도 2011년 5조 4,6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 7천억 원으로 32.2%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순이익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주식거래 감소에 따른 수탁수수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들이 지난해 인원은 물론 지점 감축 등 노력에 나섰으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지점 수는 1,590개로 지난해 3월 말에 비해 178개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인원도 같은 기간 1,50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 자본 비율은 508.3%를 기록해 지난해 3월보다 96.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채권 보유 규모 확대에 따른 금리 관련 위험액 증가 등으로 총 위험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 코스피 200 종목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변경에 따른 투자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주식시장이 마감하는 오후 3시 이후에 구성 종목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마트, 한국항공우주, 코스맥스, 대덕 GDS, 휴비스, 코리아서키트 등이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의 한진중공업홀딩스와 제조업의 일진전기, 동아원, 동부제철, 경방, 대한제분, 한솔테크닉스 등은 이번 정기 변경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기 변경 관련 종목들이 편입 편출 여부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를 이용한 단기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제외되는 종목은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입은 주가 상승, 제외는 주가 하락의 패턴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2008년까지는 단기적으로 신규 편입 종목 주가는 오르고 제외 종목 주가는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2009년부터는 혼조세로 바뀌었다며 학습 효과로 인해 가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지수 변경 10일 이후부터 편입 종목 주가는 떨어지고 제외 종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권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밝힌 명단에는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과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 오후 1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4개 대기업 전 현직 대표와 임원 등 7명의 명단을 담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2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5명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사실을 발표한 이후 추가 발표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1, 2차 발표를 통해 재벌 기업과 오너, 임원급들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사례가 속속 공개돼 검찰의 CJ그룹 이재현 회장 수사와 맞물리며 재벌에 대한 비판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타파 측은 2차 명단 발표에 이어 오는 30일 3차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공정은 통하지 않고 경제 정의에 반하는 활동은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기업 때리기식이 아니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계열사의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과도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해 금융사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최근 변화된 금융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비합리적 금융규제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사의 과도한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해 금융사 부담을 줄이고자 내부 통제 및 건정성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 기간 축소 등 종합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000만 대를 넘어서며 5분기 연속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1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1,25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18.5%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1,000만 대 이상 판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은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견져 2.2%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피처폰 때부터 쌓아온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중국 현지 연구개발 역량, 보급형에서 최고급까지 다양한 제품 진용과 중국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크게 위축됐던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시장이 올 들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23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금액은 2,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250억 원보다 772% 급증한 것입니다. 발행 건수도 2건에서 9건으로 350% 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강해지면서 빌려준 돈 대신 주식을 받는 전환사채가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카지노에서 일본 관광객을 제치고 최대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대상 카지노 16곳 입장객 가운데 지난해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를 기록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인 입장객은 최근 3년간 폭풍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30.1%, 2011년 33.4%로 1위 일본과 격차를 점점 좁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 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통상임금 체계가 개편이 되면 이 불똥이 최저임금 제도까지 펼칠 수 있어서 노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나윤석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최저임금 문제와도 관련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처럼 현재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이하인가를 따지는 기준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게 되면 법적인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도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문제는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에 한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 현재보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받고 있는데 만일 상여금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현재보다 더 적게 줘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임금 감소 효과가 있을 텐데 벌써부터 노동계에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별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법원의 일부 판례처럼 향후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저임금 판단 기준은 별개로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노동계의 생각입니다. 네,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와의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계로서는 사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만에 하나 지금의 여론 추이와 또 법원 판례의 경향처럼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바뀔 경우 최저임금 기준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도 정기 상여금 비중이 적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용 근로자 10인 미만, 또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총액 대비 정기 상여금 비중은 각각 7%, 9%, 또 1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 최저임금 기준도 함께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통상임금 문제와는 별도로 최저임금 기준 문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노사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중은 4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6번째 정도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기준은 그대로 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통상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여금을 포함시킬 때와 달리 당장은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대비 비중을 고실 삼아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상임금이 임금체계 전반에 문제와 연관돼 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든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통상임금 문제의 불씨가 자칫 잘못하면 최저임금 논의에까지 옮겨 붙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회부 나윤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비와 환경을 고려한 일석이조의 자동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르노 삼성에서 고효율 고연비를 자랑하는 새 자동차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 준비했습니다. 르노 삼성이 중형차의 엔진 무게를 줄인 신차를 내놨습니다. 르노 삼성은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SM5TC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SM5TC는 국내 업계 최초로 중형차에 1.6리터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가솔린 직분사 엔진은 최대 출력이 190마력으로 기존 뉴 SM5 플래티넘보다 50마력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배기량이 줄어 세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변속기 제조업체인 독일 게트락사에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돼 연비는 리터당 13km로 향상됐습니다. 연비를 높이기 위해 엔진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이는 전략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화두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141마력짜리 2000cc 엔진이었으나 1600cc임에도 불구하고 190마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디자인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차량 내부는 흑백이 대조를 이루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17인치 검은색 투톤 알루미늄 휠과 듀얼 머플러, 그리고 전용 엠블럼을 새로 장착했습니다. SM5TC is integration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 Renault-Nissan Alliance. Whenever the new model of SM5 was unveiled, Renault Samsung Motors has astonished the market with this state-of-the-art and best engine downside technologies of Renault-Nissan Alliance. SM5TC is showing optimum fuel efficiency, outstanding best driving performance. 르노 삼성 측은 최근 부진했던 국내 판매를 이번에 출시하는 SM5TC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M5TC의 가격은 2,710만 원으로 책정됐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며 현재 사전 예약 접수 중입니다. 식품업체 대상이 음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상은 홍초 밸런스 워터 2종과 홍초 앤 스파클링 2종 등 총 4종의 홍초 관련 음료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음료 제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성정원 관계자는 기능성 음료 시장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 규모로 전체 음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높은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홍초를 근간으로 한 만큼 선전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빼빼로가 올해로 출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빼빼로의 30년간 누적 판매액은 9,400억 원, 분량으로는 36억 3천만 갑에 달합니다. 국민 한 명이 평균 73갑씩 소비한 셈입니다. 그동안 팔린 과자를 낱개로 모두 줄지으면 1,000만 킬로미터, 지구를 250바퀴 돌 수 있고 달까지 13번 왕복하는 길입니다. 1983년 출시 첫 해 40억 원이던 빼빼로 매출은 지난해 8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월 27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